골동면의 골동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빔면 혹은 비빔국수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비빔국수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는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류를 섞어 간장 양념에 비볐지만 언제부턴가 고추장 양념으로 맵게 하는 게 일반화가 됐어요. 옛 고조리서인 시의 전서에서는 골동면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수에 넣는 채소는 가리지 말고 각 계절마다 흔한 채소를 익혀서 넣으면 된다. 푸른 채소로는 호박, 오이, 미나리 등이 좋고 버섯은 표고, 느타리, 모기, 서기버섯 등이 좋다. 옛 고조리서에 나올 만큼 역사가 깊은 이 골동면, 비빔국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면 70g, 소고기 30g, 오이 4분의 1개, 표고버섯 1개, 서기버섯 조금 큰 걸로 1장이고요. 달걀 1개, 실고추 약간 필요합니다. 양념으로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깨, 참기름, 후추, 소금, 식용유 필요합니다. 골동면을 만들 때 필요한 조리도구들 확인해 보세요. 먼저 오이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오이는 가시오이로 겉에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음식에서는 주로 오이의 겉껍질,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의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껍질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혹시라도 있을 농약 성분, 그리고 이 가시오이는 특히 위에 가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는 개념으로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특유한 씁쓸해한 맛이 있어서 그 씁쓸한 맛을 줄여주기 위해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서 깨끗한 물로 씻어줍니다. 오이의 길이는 약 5cm로 여러분들 모두 손에 자 있죠? 손에 지문이 몇 cm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4.5cm라서 지문보다 0.5 정도만 더 길게 재서 잘라줄 겁니다. 5cm 길이로 잘라준 오이는 돌려깎기를 하는데요. 0.2cm의 일정한 두께로 껍질 끝까지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돌려깎기를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지금 저는 위에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보지 않아도 일정한 두께로 자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손가락에 그 감이 옵니다. 자, 돌려깎기한 오이는 0.2cm 두께로 곱게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채 썬 오이는 소금을 약간 넣고 절여주세요. 다음은 버섯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표고버섯과 서기버섯은 뜨거운 물에 불려주시고요. 표고버섯은 포를 뜨거나 채를 썰기 위해서 물기를 꽉 짜줘야 손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섯의 크기를 보고 5cm보다 더 클 것 같으면 위아래로 5cm 길이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편편하게 포를 뜨고 곱게 채를 썰어줍니다. 이때 표고버섯에 물기가 많이 있으면 포를 뜰 때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서기버섯은 안쪽에 있는 이끼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에 소금을 꾹 눌러서 안쪽으로 이제 긁어주면서 이끼를 제거합니다. 다른 버섯들보다 얇아서 꼼꼼하게 이끼를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고명으로 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은 확보해 주세요. 근데 뭐 깨끗해지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나요? 깨끗하게 이끼를 제거한 서기버섯은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씻어줍니다. 키친타올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겹쳐준 상태에서 돌돌 말아서 곱게 채를 썰어줍니다.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도 곱게 채를 썰어 줄 건데요. 결 방향을 확인하시고 결 방향대로 먼저 포를 뜬 다음에 곱게 채를 썰어 주십시오. 채 썬 고기와 버섯을 양념해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2작은술, 설탕 1작은술, 다진 파 1작은술,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참기름 깨 2분의 1 작은술, 후추 약간 들어갑니다.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시고요. 표고버섯의 일부 1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 나머지 양념에 고기를 넣어서 양념에 재워줍니다. 고명으로 올라갈 실고추는 3cm 정도의 길이면 되는데요. 손으로 뚝뚝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른 재료이기 때문에 키친타올 위에 보관을 해주세요. 이제 프라이팬에 올려줄 재료의 마지막으로 지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나눠서 황백 지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흰자, 노른자에 각각 소금 간을 해주세요. 오늘은 흰자에 뭔가 좀 많이 있는데요. 약간 핏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흰색의 지장을 줄 만한 것들은 제거를 해줍니다. 알끈이라던가 이런 이제 불순물 같은 것들. 그리고 곱게 풀어줘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위에 거품이 많아서 거품을 잘 제거한 다음에 지단을 붙여줄게요. 오늘은 보니까 계란이 좀 작아서요. 노른자에 우리가 한 큰술을 덜었었는데 한 큰술 말고 2분의 1 큰술만 노른자에 덜어서 섞어주겠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서 전체적으로 잘 닦아주시는데요. 이런 기름 방울들이 크게 있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잘 닦아주세요. 흰자 먼저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자마자 색깔이 확 이렇게 하얗게 나는 거 보니까 온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낮은 상태로 뒤집었습니다. 네, 역시나 색깔이 조금 진하게 나왔네요. 밑에 불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불을 끄고 노른자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동면의 지단은 최고명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지단 붙이는 것을 잘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라이팬 온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불을 다시 켜서 약한 불에 노른자 지단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한 불에 서기버섯을 지져줄 건데요. 참기름을 약간 놓아줄게요. 기름이 조금 많아서 살짝 줄여주시고 서기버섯과 소금을 약간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상태는 약간 고슬고슬한 상태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볶아주세요. 석이버섯이 잘 볶아지면 이제는 불을 올려서 채소들과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